저는 이제 그 치매에 대해서 자꾸 저도 깜빡깜빡하고 어떨 때는 이게 발음도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치매 뭐 초기 증상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거사님이 그 전에 치매는 자기 생각대로 나라고 해서 그게 치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엄마 경험을 보거나 우리 시어머니 경험을 보면 진짜 그래요. 엄마는 절에 다니셨으니까 제가 이제 요양원에 가면 저 밑에 절에 내려가면은 뭐가 있으면 가져가라 막 이래요. 근데 그 집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의학적으로 뭐가 줄어들어서 무슨 물질이 나와서 치매에 걸린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직은 치매는 아니니까 거사님이 이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돼 갖고 그렇게 치매가 되면은 그때는 그 내 생각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를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뇌로 인해서 뇌의 그 무슨 물질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치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봐요. 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상해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질까요? 치매라 이름하는 그러함의 현상으로 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할까요? 제 생각에는 뇌가 그렇게 돼서 그 치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뇌라는 것도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설명일 뿐인 거예요? 예, 설명 더하기 잘못된 이해죠.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자, 뇌라는 것이 실제라고. 그래서 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아니, 이러함의 현상으로 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뇌란 이러한 경험의 드러남이지 뇌에 의해서 경험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그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현상. 그래서 의사를 붙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내 생각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뇌의 현상이 그래요. 내 현상이 뇌가 그렇게 드러나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면은 치매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대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가 좀 심해지면은 치매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치매와 다를 바가 없어요. 치매라는 것도 어떻게 뭐 규정된 건 아니네요. 그래요. 치매도 규정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봐요. 치매 검사하는 거 봐요. 응? 요렇게 답하라고 해놓고, 거기서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면 치매예요. 네, 그렇지. 그 몇 점에서 벗어나면 치매가 아니래요. 응? 근데 그 점수라는 것이 웃기는 점수예요. 응? 그러니까 봐요. 치매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라고 그럴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같으면 모든 경험이 다 그런 것 같으면 치매라 그러고 대부분이 그렇다면 치매 어느 정도 이상이면 치매라 그러고 응? 오락가락하면 치매가 아니라고 그러고 응? 그런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치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생각대로라는 게 너무나 양이 많아지고 하면 그걸 강해지면 그 치매고 이제 일상에서 얘기하는 치매고 저 엄마 치매 걸렸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 양이 조금 줄어들고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남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은
이제 괴로울 때도 있고 그냥 안 괴로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치매도 사람하고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무지한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지 부처하고 어울리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를 하니까. 그래요. 그 똥을 주물럭 끓이는데 봐요. 똥을 주물럭 끓이는데 아마 갈대님도 똥 주물럭 끓일 수 있지요. 뭐 그렇기는 한데 갈대님은 그래도 이제 똥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뭐라고 그럴까 더럽다는 생각도 나지만은 더럽다는 생각이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뭐 그렇지 않다는 건데 이 치매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똥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되는 거예요. 요거는 따끈따끈하고 몰랑몰랑하고 좋다라고 하는 요 생각대로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라고 그래요. 비록 똥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만질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똥이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지. 응? 그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죠. 그 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집 너무 센 사람은 치매나 마찬가지. 그래요. 치매와 마찬가지예요. 고집 센 사람은 치매와 마찬가지. 사실 치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치매가 어떤 특정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봐요. 가장 무서운 치매가 뭐예요?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치매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조금 더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치매보다 더 무섭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정신병자고 온전한 치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인데 조금 더 의심이 없으면은 그러면 치매고 정신병이. 저도 뭐 어머니가 이제 치매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내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좀 어떤 특정 부위가 좀 쪼그라든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예전에 좀 심했던 사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했던 사람 대비 심했던 사람 100이면 80 정도 치매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80 정도 치매라는 말이 참 웃기는 말이죠. 80 정도 이제 가능성이 80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한 10% 치매, 20% 치매, 30% 치매 이렇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치매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봤어요. 뭐 설문지를 주고 그런 거예요. 엄마 시험 잘 보고 나와. 이게 치매 설문지잖아. 엄마 시험 잘 보고 나와.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이상이면 치매, 얼마 이하면 치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점 차이가 나도 치매고 치매 아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런 거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화장실에 누가 있나? 없을 텐데 밖에?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으로 뭐라 그럴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딱 치매라고 하는데 1점 차이로 요 사람 치매가 아니고 요 사람 치매야. 그러니까 이게 치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확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와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대부분 사람 어떤 사람은 10% 치매, 어떤 사람은 20% 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응? 아니 근데 이제 그전에는 기억력이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더 이제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뭐 두고 자꾸 나오고 가방도 식당에다 두고 나오고 예전에 안 그랬다가 그러면은 오늘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자꾸 잊어버리고 어디 뒀는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잦아지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런 거는 저도 그래요. 그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 저희 아빠도 여기서 치매가 점점 원래 있으시죠? 한데 간혹 이제 더 그러면 못 알아보시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정줄명에서 그 진단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알아보시다가 그러니까 오빠를 다른 사람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뭐를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똥을 만지고 뭐 하고 하신 거는 그 생각에 이제 맞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뭐 똥이 나쁘다는 생각에서 뭐 따뜻하고 좋은 거라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는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인지가 인식이 되는 거는 다은님 그럴 때 없어요? 아, 다른 사람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이면은 뭔데 이제 아니, 자주 이제 보는 그러니까 아들이 결국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의 문제죠. 자식인데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 이제 더 심해지셨나 보다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 사실 치매라고 규정해서 치매일 뿐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이 난다는 것도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기억이 나는 거죠. 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억 안 나는 경우 많잖아요. 응? 캐롤린도 이게 뭐지? 이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많잖아. 응? 응. 자, 그런데 이제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생각 일어나는 대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러면 치매인데 그 사람 아닌가? 뭔가? 너 혹시 누구 아니야? 라고 일어난 데라고 규정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도 뭐라고 그럴까?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도 기억 안 날 때 많은데 뭐 그 사람을 보고 엉뚱한 다른 사람 기억할 때도 있는데 뭐 다른 사람 아니야? 혹시 그 사람 아니야? 아닌데요? 내가 잘못 알았나? 뭐 이런 경우 많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을 빈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자주 딱 빈도라는 것도 그런데 우리 엄마도 어떨 때 보면은 너 어디 사노? 한 번은 뭐예요? 막내딸을 몰라봐서 막내딸이 서운해가지고는 뭐라고 너가 누구? 치매라고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보면은 몸의 현상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러운 그렇죠. 현상이 봐요, 나이가 생기는데 들고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치매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규정하는 경험이 많다 보면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는 진짜 고집불통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또 가령 기가 안 들리는 사람이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기가 안 들리면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것이 자각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니까 그만 전부 자기 생각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점점 강해지면은 소위 말하는 치매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것 갖고 이런 착각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해지는 경우는 뭐 치매라고 우리가 진단하는 경우는 생각이 들면 생각대로 실제라는 것이 아주 강할 때 치매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한테는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말이 통하지 않죠. 실제로 난 건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치매가 아니라는 사람은 실제라고 착각을 했어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착각이네라고 자각될 수 있는 그런 정도죠. 자, 그러면은 치매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치매도 대화만 될 수 있다면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함만 자각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더 심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경우가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아예 고집불통해서 다른 사람 말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정말 아주 충격요법을 줘야 되든가
또 하나는 기가 안 들리는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 기가 안 들려서 대화가 안 돼. 그럼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자각이 될 기회가 없어. 아니 저희 작은아버지를 보면은 돌아가셨긴 했지만 음. 기억력이 너무나 좋으세요. 음. 막 옛날 것도 다 기억하고 92살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치매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 다 알아보고 다 기억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분한테 치매라고는 안 그래. 근데 고집이 너무 세다고 이렇게는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다른 기억이 나버리면 그러니까 연주님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기억이 아니라 연주님 어릴 때에 대한 기억만 나. 그러면은 엄마가 연주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 학교 갔다 왔냐? 학교 공부 잘하고 왔냐? 이러는 거예요. 왜? 어릴 때 기억이 나고 어릴 때 모습으로 인식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대로 인식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맞기는 맞지만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 거고 그 기억대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은아버지의 그런 경험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누구도 그러면 점점 그렇게 되면은 단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치매 아니라는 사람도 어떤 다른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고집불투는 사람은 다른 생각이 났으면 또 그 생각대로라고 고집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치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르지만은 가령 언젠가는 치매라고 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몸에 대한 거는 엄청나게 이제 아니다 내가 뭐다 이런 것도 하기는 의사 말도 안 듣고 자기가 다 진단하니까 그런 것도 치매는 마찬가지고. 그래요. 제 경험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약간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신장 투석을 한 3년 정도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뇨가 있고 몸이 쇠약해지면 뭐 항방 이런 것도 다 실천하셨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가 이제 아주 안 좋았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비문증이 엄청 늘어버린다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20년 전부터 비문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비문증이 내가 뭔지를 이해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집에 왔는데 보니까 병원에 있을 때는 뭐 사실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익숙하니까 집에 오니까 비문증 때문에 날파리가 너무 많은 거야. 엄마 생각에는 본인이 집을 오래 비워놔서 파리새끼들이 막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아주머니가 24시간 따라다녔거든요. 매일 와서 이제 엄마를 돌봐줬는데 파리 잡느라 계속 에프킬러를 뿌리더래요. 이거 팔이 아니다. 그냥 비문증을 잘 몰랐죠. 이제 갑자기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그러니까 눈 관련해서 이제 안과를 데려갔어요. 그게 주말에도 하는 안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과 진단을 받고 엄마한테 이제 비문증이다. 이건 이렇다. 내 말 잘 안 듣고 의사 말을 들으니까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파리가 아니라 눈에 이런 게 생겨서 이해가 되니까 이제 에피필러 이제 더 이상 안 뿌리세요. 계속 들어보면 분명히 뿌려가 다 죽였는데 왜 또 있어? 이러면 또 뿌리고. 좀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안과 기술이 발달 안 했으면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라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상이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맨날 멀쩡한 방에다 막 맨날 파리약 뿌리고 다니면 그래 그 미쳤다고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뿌려도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착각일 뿐이지 정신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분명히 보이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거지. 파리가 이렇지는 않은데 그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이상하다. 아까 깔대님이 그게 뇌라고 하는 현상과 그리고 우리 이 경험, 착각 경험이다, 경험이라는 거와 요 관계가 좀
분명하지가 않죠. 좀 잘 와닿질 않죠. 사실 그 부분이 뭐 그렇게 쉽다면 쉬운 건데 뭐라 그럴까 한번 봐요. 사람이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화가 난다는 건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상태가 화라고 하는 거고, 화가 난다는 상태일 때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떠해요? 모습이요? 느낌이요? 아니, 사람이라는 이 모습이 어떠하냐고, 이 몸과 마음이 어떠하냐고. 화날 때는 뭐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열도 날 때도 있고. 자, 그러면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몸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어떤 그 경험에서, 화라고 하는 결국 경험 상태가 그러하니까 몸과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몸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경험의 드러남이 요 몸이라는 거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도 결국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안팎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 전부 다 우리 인식 경험, 화라고 하는 경험이냐, 욕심이라는 경험이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가지고 몸이 어떻게 변하니까 우리 경험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험 현상이 몸과 마음이라는 거고, 또 것을 조건으로 또 새로운 경험 상태가 있게 되고, 또 그 경험 상태에서 또 그런 그 상태의 드러남으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네요. 근데 상호작용을 하지만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몸과 마음이 확정된 거라고 그런다면은 그 다음 경험이 착각 경험이 돼가지고 욕심과 화라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 또 그렇게 요 몸과 마음이 또 실제라는 착각이 되고, 그래서 결국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괴롭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끝없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가 분명하면은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확정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함이 드러나면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확정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잘못된 이해가 없다면은 그 다음 경험에 욕심과 화가 없게 되고, 욕심과 화가 없게 되고 그러함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확정될 수 없음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고, 자, 또 욕심과 화가 안 되고 또 규정이 없고, 그런 삶은 괴로움이 없고 불편이 없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봐요, 꼭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맨날 시계는 똑딱똑딱이라고 들으니까 실제로 쓰는 소리가 똑딱똑딱인 것 같아. 희한하죠? 그걸 안 배웠을 때는, 똑딱똑딱이라고 배우지 않았을 때는 똑딱똑딱이라고 들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이라고 이렇게 되질 않은데, 똑딱 배우고 나면은 진짜 똑딱똑딱으로 들리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몸과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는 규정인 거예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 경험이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 잘 실감이 안 날 텐데, 뭐라고 그럴까? 욕소리가 그냥 소리와
욕설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 그런 경험의 차이, 그 경험의 차이는 이 맨날 아예 욕설을 들린다라고 하다가 그렇지 않는 경험이 되면은 엄청나게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예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다 그러하니 평온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일 처음에 그런 자각이 있을 때는 그 아예 욕으로 들린다는 경험과 소리로 들리는데 이게 욕이라고 하는 생각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요런 이해의 경험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험 같은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맨날 예를 들다시피 맨날 막 설사로 막 맨날 화장실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아침에 눈을 뜨니까 설사가 없네? 그러니까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와, 세상에 살만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 앞에 설사 없었을 때 맨날 그랬었어. 그런데 그럴 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 열흘 설사 하다가 설사가 없어지면 앞에 설사 없을 때와 똑같은 경험인데도 야, 세상에 사람 막 날아갈 것 같고 이게 생각이죠. 이게 생각이죠. 실제 경험은 앞에 설사 없을 때와 똑같았어. 설사 똑같을 때는 그냥 뭐 별것도 아니 맨날 그런 경험이었어. 자, 바로 그때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속이 뻥 뚫린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경험 온갖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야? 그런 게 다 생각이야. 설사가 없는 경험은 앞에 설사 없었던 경험 많아. 그럴 때 별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막 깨달았다 하는 경험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뭐 턱밑이 쑥 빠졌다나 뭐 어쨌다나 뭐 이런 말들이 다 뭐야 사실은. 아니 실제 경험이 맨날 그러한 사람이 이게 뭐 턱밑이 쑥 빠져 그냥 그러한 경험이야. 설사 없는 경험. 맨날 설사 없는 경험이었어. 그냥 그런 경험이었어. 그런데 얘를 설사 있다가 설사 없는 경험이 되고 보니까 아니 앞에 하고 뭐 그런 경험일 뿐인데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뭐야? 생각이야. 응? 그런데 그런 생각에다 의미를 두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났다라고.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이해의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요 몸이라는 것이 먼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 그래서 요 몸이 이상이 생기니 우리 치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여기 실제라고 하는 착각이 되면은 그 착각하는 그런 착각의 드러남이 그런 뭐 치매라고 이름하는 그런 현상들 뭐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는 그러함으로 착각될 수 있는 드러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몸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아팠다가 뭐 컨디션이 좋았다가 뭐 가벼웠다가 무거웠다가 뭐 여기가 쑤셨다가 뭐 부었다가 막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거사님 말씀대로 그 순간순간 다르고 내가 건강하다고 할 수 없고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사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만 돌아보면은 알 수 있다. 그렇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요. 네, 그렇게 진짜 어떤 날은 깔아져갖고 못 일어날 것 같아도 또 어떤 날은 그냥 또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이렇게 TV나 이런 걸 보면 이 머리라든지 이렇게 치매는 진짜 저거 내가 줄어들으면 저게 치매가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이거 저는 나이 들어서 고칠 수가 없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내가 경험해놓고도 실제로 저도 몸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새 TV에 하도 그냥 그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디 이렇게 딱 되면 그거 싹 잊어버리고 어머 저거 진짜네 큰일 났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착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응? 착각이 없으면 그렇죠.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 봅시다. 치매인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은 왜 그렇죠? 치매여서 폭력적이 되나요? 폭력이라는 것이 뭐죠, 도대체? 폭력이라는 것이 뭐죠? 자, 애들이 폭력적이다. 폭력적인 애라서 폭력적일까요? 아니면 말로 해서 안 돼. 엄마한테 말로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때를 써도 잘 안 돼. 폭력적이 돼야 겨우 들어줄 줄 말뚱하면 점점 애가 폭력적이 되죠. 왜? 내 말 좀 들어줘 라는 말이잖아. 왜 치매가 폭력이 되는데? 자기 생각에 맞고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자각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당연히 그것도 제일 처음에 말로 하죠. 말로 하다가 안 돼. 큰 소리 내다가 안 돼. 욕을 해도 안 돼. 그럼 폭력적으로 나가는 거지. 뭐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하는 이 착각에 의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남이잖아. 결국 그 경험 상태의 드러남이잖아.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폭력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의 드러남이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요렇고 저렇고 요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자, 우리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남편 가만히 보세요. 화가 날 때 또는 화가 나면 어떻게 나는데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어? 자, 그거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남편이 어떻게 변해요? 눈이 어떻게 변하고, 응? 막 호흡이 어떻게 변하고, 표정이 어떻게 변하고, 응? 그래도 손은 이렇게 안 와요. 그래 다행이네. 좀 더 나가면은 막 손도 올 수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응? 응?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응? 그 사람이 내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전부 그런 경험의 착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함이 드러난 게 뇌고 몸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가 애들이든 어른이든 폭력적일 경우는 말을 안 들어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말을 다 또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 그럼 뭐 애가 술 먹겠다는데, 그럼 술을 다 들어줘서 다 먹여?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 그래서 남을 때리는데 때리면 안 돼. 손을 잡고 때리지 마. 왜 안 되는데? 나는 쟤를 때려야 돼. 쟤는 맞을 짓을 했잖아. 때려야 돼. 때리면 나쁜 거야. 왜 나쁜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나쁜지, 왜 때리면 안 되는지가 납득되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잡고 있으면 어떡해? 이 발을 잡혀가 꼼짝 못하면 어떻게 돼? 이제 발로 주차겠지. 더 답답하면 어떻게 돼? 스스로 미쳐버리는 거지. 아니 근데 오은영 박사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그게 폭력적인 애가 이제 어떤 장소에서 엄마가 끝까지 붙잡고 얘기하고 끝까지 그걸 몇 번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화면에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개 사육사가 무슨 사육사는 거예요. 개한테 뭐 이해시켜 그래. 개가 어떻게 하면 바로 팍 차버리니까 걔가 그만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다.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아빠가 그냥 확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래.
아빠만 보이면 안 그래. 근데 오냐오냐 해주는 엄마만 보이면 또 그래.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냥 아빠처럼 확 해서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 그럼 해결됐을까요? 다른 데가 응? 엄마 아빠 없는 다른 곳에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둥. 응? 내가 집을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싶다는 둥.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확 죽어버리고 싶다는 둥. 응? 어디 일기장 같은 데는 엄마 아빠가 악마라고 하는 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설명만 안 되고 자기 그 걔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납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참 어렵잖아요. 애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단지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로서는 안 돼요. 응? 말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 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 자기 경험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알죠? 다른 사람한테 맞아봤어. 그러면 맞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기는 알아. 근데 그럼 너가 때려서 걔도 맞는 건데 너는 다른 사람한테 맞아본 경험 없냐고. 그러면 그때 맞았을 때 네 기분이 어떻느냐? 응? 아는 거죠? 역지사지처럼 그렇게 그 경험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되새겨 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납득이 되겠죠. 하여튼 이거는 예고. 어떻게든 자기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백날 도덕 같은 소리, 응? 도덕 책에 나오는 소리 백날 해봤자 그런 소리가 자기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도덕 선생님 뭐라고 그랬네. 우버거사 말하면 또 저놈은 또 잔소리 시작됐네. 에이고, 너는 하든가 말든가 나는 내 생각한다.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